정옥은 거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68살의 나이가 무색하지 않게 허리는 구부정하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었죠.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관절통에 한숨을 내쉬며 약봉지를 뒤적였습니다. 약을 삼키는 순간 문득 젊은 시절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아들 준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3대 독자라 더 소중했나 봐요. 정옥은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준호가 결혼한 지 1년 반 만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의 절망감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중환자실에서 아들이 깨어날 때까지 정옥은 병원 의자에서 지새우며 기도했습니다. 깨어났지만 준호의 회복은 더뎠고 5살 손자와 3살 손녀를 돌보는 것은 고스란히 정옥의 몫이 되었죠. 그때 난 60이었어. 정옥은 찻잔을 들어 따뜻한 녹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문득 떠오르는 질문이 있었어요. 가족이란 무엇일까? 혈연관계만으로 가족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정옥은 손자 손녀를 정성껏 키우면서도 며느리 수진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진이 기특했어요. 남편의 사고 직후 그녀는 매일 병원을 찾아 준호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의 모습은 병원에서 점점 보기 힘들어졌죠. 정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금씩 실망감이 쌓여갔습니다.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준호의 사고 1년 후 수진은 병원에 오는 날보다 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회사 일이 바빠요라는 핑계를 대며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정옥은 말없이 아이들을 돌봤어요. 손자 민우는 6살이 되었고 손녀 서연은 4살이 되었죠. 아이들은 엄마가 오지 않는 날이 많아지자 처음에는 울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느꼈던 거겠죠. 엄마가 점점 멀어져 간다는 것을. 그렇게 준호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었고 그는 다시 직장에 복귀해 홀로 아이들을 키웠어요. 정옥은 아들이 출근한 시간에 아이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렇게 정옥의 삶은 아들과 손자 손녀를 중심으로 천천히 흘러갔어요. 늘 몸은 고됐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세월은 정옥의 주름살을 깊게 만들었어요. 어느덧 손자 민우는 23살, 손녀 서연은 21살이 되었습니다. 둘 다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삶을 준비하는 나이가 되었죠. 민우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서연은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옥은 이제 조금씩 손을 놓고 여생을 편히 보내려 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정옥은 아침마다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소소한 행복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관 앞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과 마주하게 되었죠. 15년간 연락 없던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한때 빛나던 검은 머리카락에 하얀 머리가 군데군데 보였죠. 하지만 정옥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아들의 아내이자 손자 손녀의 어머니였던 여자를. 수진, 정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며느리가 갑자기 나타나다니요. 아이들이 아플 때도 학교 행사가 있을 때도 졸업식 때도 오지 않았던 그녀가 말이죠. 들어가도 될까요? 정옥은 말없이 현관문을 열었어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은 15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죠. 다만 소파 옆 작은 테이블 위에는
민우와 서연의 대학 졸업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아이들이 많이 컸네요. 수지는 사진을 집어들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정옥은 그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았죠. 뭐하러 왔어요? 정옥의 질문에 수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손을 비비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살려고요. 정옥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을 통째로 건너뛰고 그냥 돌아오겠다고? 그동안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도 모르면서요? 이제 와서? 정옥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솟구쳤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죠. 잘못했어요, 어머님.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고 미숙했어요. 준호 오빠가 사고 나고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이 너무 무거웠죠. 도망치듯 떠난 건 정말 후회해요. 정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후회?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 아이들이 모든 성장 과정을 거치며 엄마가 필요할 때 옆에 없었던 시간들은 어떻게 되돌릴 건가요? 수진 씨, 민우가 12살 때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죠. 서연이는 16살 때 따돌림을 당해서 학교에 가기 싫다고 울던 날이 있었어요. 그때 수진 씨는 어디 있었지? 수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옥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죠. 아이들은 엄마 없이도 잘 자랐어요. 준호가 혼자서 키웠죠. 물론 내가 옆에서 도왔지만 그 아이들에게 수진 씨는 이제 남이나 다름없어요. 수지는 뻔뻔하게도 자신이 아이들의 엄마라며 다시 가족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정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껏 참아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죠. 엄마, 이제 와서? 애들이 어릴 때는 어디 있었어? 정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손끝까지 전해지는 분노에 차잔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아이들이 아플 때, 힘들 때 어디 있었냐고요? 손자와 손녀를 돌본 건 자신과 준호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알아요. 제가 했던 일은 용서받기 힘들다는 거. 하지만 그래도 전 아이들의 친엄마인데요. 수진의 목소리도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정옥은 그 말을 듣자 더욱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친엄마, 피만 섞였다고 엄마인가요? 정옥의 가슴에서는 불이 타올랐죠. 혈연이 뭐가 중요해요?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이들 곁에 없었으면서 정옥의 음성은 더 높아졌어요.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할머니, 저 왔어요. 서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곧이어 민우의 목소리도 뒤따랐습니다. 할머니, 오늘 면접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축하해 주세요. 거실로 들어서던 두 남매는 소파에 앉아 있는 여자를 보고 걸음을 멈췄어요.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입술로 말을 이었죠. 민우야, 서연아, 엄마야. 방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민우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서연은 입을 막은 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정옥은 손자 손녀의 반응을 지켜보며 가슴이 조여들었죠. 엄마,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말을 잃은 채 서 있었죠. 정옥은 손자 손녀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오늘 아침 15년 만에 수진이 찾아왔다고요. 그리고 다시 가족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수진의 말도 전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준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준호는 거실에 모인 가족들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수진에게 머물렀죠. 수진 씨, 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마치 오래전에 이미 마음의 정리를 한 사람처럼 말이죠.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준호는 한참 수진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와서 뭐하러 왔어? 아이들은 이제 다 컸어.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이들 엄마잖아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같이 살고 싶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 씨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 아이들의 의견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옥은 침묵 속에서 손자 손녀의 반응을 지켜보았어요. 민우와 서연은 혼란스러워했죠. 어릴 적 희미한 기억 속에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 다시 가족이 되자고 하는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다음 날 손자 손녀를 따로 불러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정옥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할머니, 엄마도 우리 엄마잖아. 그래도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서연의 이 한마디가 정옥의 가슴을 무너뜨렸어요. 자신을 평생 돌봐준 할머니보다는 이제 와서 엄마라고 나타난 수진에게 기회를 주겠다고? 그날 밤 정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서연의 말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엄마도 우리 엄마잖아. 그 말이 가슴을 찌르는 듯 했죠. 정옥은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옥은 지난 15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민우가 열병으로 고열에 시달릴 때 밤새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주던 날들, 서연이 첫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왔을 때 자랑스럽게 안아주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 피는 물보다 진한가 보다. 정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어요. 눈물로 흐려진 시야로 바라본 정원은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흐릿했죠. 정옥은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피만 나눈다고 가족이 되는가?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준호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무거운 침묵을 지켰습니다. 민우와 서연은 조용히 아침을 먹었고 정옥은 평소와 달리 부엌에서 나오지 않았죠. 어머니, 전 이제 출근할게요. 준호가 부엌에 들어와 정옥에게 말했습니다. 정옥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어머니, 수진이가 돌아온 건 저도 복잡해요. 하지만 아이들이 원한다면. 정옥은 손을 들어 준호의 말을 막았습니다. 내 생각은 어때? 준호야, 내 마음은 어때?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쉽게 지워지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수진이를 만나보고 싶어 한다면 그 기회는 줘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정옥은 준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혼란과 망설임이 보였어요. 정옥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아들도 수진의 편을 들 것인가? 그래, 알았어. 준호가 출근한 후 정옥은 거실로 나갔어요. 민우와 서연이 소파에 앉아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옥이 다가가자 두 사람은 대화를 멈췄죠. 할머니, 민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우리 엄마 어제 호텔에서 묵었대요. 오늘 다시 오겠다고 했어요. 정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손자 손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눈에서 궁금증과 혼란, 그리고 희망이 보였죠. 정옥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화나셨죠?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옥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화난 게 아니라 실망했다. 할머니가 너희를 위해 한 모든 것들이
그렇게 쉽게 잊혀지는 것 같아서 민우가 급하게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저희가 어떻게 할머니를 잊을 수 있겠어요? 할머니가 저희를 키우셨잖아요. 그냥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혼란스러운 것 뿐이에요. 정옥은 손자의 따뜻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손이 커져 있었네요. 정옥은 문득 자신이 나이 들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너희 엄마를 만나고 싶니? 정옥의 질문에 민우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만나봐. 하지만 기억해. 15년이라는 시간은 쉽게 메꿀 수 없단다. 너희 엄마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지, 정말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지 잘 판단해. 정욱의 말에 민우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왔던 것이죠. 수진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섰어요. 어제보다 더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서연아, 이거 너희 줄 거야.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내밀었어요. 민우와 서연은 어색하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정옥은 그 모습을 냉정하게 바라보았죠. 선물 몇 개로 15년이 메워질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고맙습니다.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물 상자를 열자 안에는 섬세한 디자인의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민우의 상자에는 고급스러운 시계가 있었죠. 너희가 무슨 걸 좋아하는지 몰라서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수진의 말에 정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요. 15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으니 무슨 걸 좋아하는지 모르는 게 당연하죠. 서연이는 목걸이보다 귀걸이를 더 좋아해요. 알레르기 때문에 목에 뭐라는 걸 불편해해요. 민우는 시계를 잘 차지 않아요. 손목이 답답하다고. 정욱의 말에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민우와 서연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죠. 괜찮아요. 엄마 정말 예쁜 선물이에요. 서연이 수진의 마음을 위로했어요. 수진은 고마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욱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죠. 자신이 너무 날카롭게 굴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15년의 분노와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어디 나가서 이야기할까요? 카페에서. 민우가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려고 제안했어요. 수지는 기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와 서연 그리고 수지는 함께 집을 나섰죠. 정옥은 창가에 서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걷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정욱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내가 이제 필요 없어진 건가? 정욱은 그날 오후 내내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마음의 정리를 하듯 오래된 물건들을 버리고 서랍을 정돈했어요. 준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정욱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애들은요, 수진이랑 나갔어. 준호는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어요. 정욱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한 가지 결심했어. 준호는 정욱 옆에 앉았어요. 그녀의 손을 잡았죠. 무슨 결심이요? 더 이상 이 가정을 책임지지 않기로 했어. 이제 손을 놓을 때가 된 것 같아. 준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욱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내 아내가 떠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는 이 가정을 책임졌어. 하지만 이제 민우와 서연이도 다 컸고 수진이도 돌아왔으니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힘들게 했나요? 정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엄마는 너희를 위해 기꺼이 모든 걸 했어. 하지만 이제 엄마도 나이가 들었고, 나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정욱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응,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작은 전원주택이 있어. 거기서 화초도 키우고 책도 읽고 조용히 살고 싶어. 저녁이 되자 민우와 서연 그리고 수진이 함께 돌아왔어요. 세 사람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특히 서연은 오랜만에 활기찬 모습이었죠. 정욱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정말 재미있게 놀았어요. 엄마가 저희 어릴 때 이야기도 들려주고 서연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정욱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릴 때 이야기라. 수진이 정말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수진은 아이들이 5살, 3살 때 떠났는데 그 이전의 기억이라 해봤자 얼마나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 재미있었니? 정욱의 담담한 반응에 서연은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우가 상황을 중재하듯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엄마한테 할머니 이야기 많이 했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저희를 키워주셨는지.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정욱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없는 동안 아이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욱은 수진의 말을 무시하고 준호를 바라보았어요. 준호야, 엄마 얘기 들었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와 서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얘기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정욱이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이사 가려고 해 작은 전원주택을 하나 알아봤단다. 민우와 서연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서연이 급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저희 떠나시려고요? 정욱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키운 손자 손녀들, 이제 다 컸고 너희 엄마도 돌아왔으니 이젠 내 방식대로 살고 싶구나.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가 저희 때문에 떠나시는 거예요? 정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할머니는 그저 내 삶을 찾아가는 거야. 너희들은 이제 다 컸고 너희 엄마와 아빠가 있잖니.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우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지는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죠. 할머니, 제발 가지 마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서연의 호소에 정욱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할머니는 그저 이제 좀 쉬고 싶구나.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아무도 식탁으로 모이지 않았어요. 민우와 서연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고 수지는 어색하게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어머니, 정말 가실 건가요? 정욱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미 집도 알아봤어. 다음 주에 계약할 거야.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결심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임을 알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욱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사진첩을 들여다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민우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서연이 첫 글씨를 썼을 때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죠. 그 모든 순간에 정욱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어요. 이제 정말 떠나는 건가? 문득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였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정옥은 사진첩을 덮었어요. 응, 짐을 좀 정리하고 있었어. 민우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사진첩을 바라보았죠. 할머니, 정말 가실 거예요? 정옥은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할머니는 결심했단다.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희가 할머니를 실망시켰죠? 엄마가 돌아왔다고 해서. 정옥은 민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할머니는 그저 이제 내 삶을 찾고 싶구나.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옥은 약속대로 작은 전원주택을 계약했습니다. 도시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조용한 마을이었죠. 집은 작지만 아늑했어요. 앞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살게 됐구나. 정옥은 새 집의 거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나무들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살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정옥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맑고 신선했죠. 준호가 짐을 나르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그는 어머니의 결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정말 여기서 혼자 지내실 거예요? 정옥은 미소를 지었어요. 혼자라도 괜찮아. 내 인생의 마지막 챕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구나.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자주 찾아뵐게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민우와 서연이 생각났어요. 아이들은 어때?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많이 힘들어해. 특히 서연이 할머니가 떠나신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해요. 정옥의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것은 그녀가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했죠.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야. 할머니가 이런 선택을 한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걸. 준호가 마지막 짐을 내려놓고 떠난 후 정옥은 혼자 남았어요. 새로운 집의 적막함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혼자를 경험하는 순간이었죠.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정옥은 천천히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을 벽에 걸고 좋아하는 책들을 책장에 꽂았어요. 이렇게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죠. 한 달이 지났어요. 정옥은 새로운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텃밭을 가꾸고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소소한 일상이 쌓여갔죠. 가끔 준호가 찾아왔지만 민우와 서연은 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할머니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옥이 텃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놀랍게도 그건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님. 수진은 조심스럽게 정옥에게 다가왔어요. 정옥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민우와 서연이 많이 힘들어해요. 할머니가 떠나신 후로. 정옥은 장갑을 벗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수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제가 이해가 돼요. 어머님,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제가 돌아오니까 어머님 입장에서는 설 자리가 없어지신 것 같았죠? 정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진 씨, 내 결정은 단순히 수진 씨가 돌아와서가 아니야. 내가 한평생 나 자신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지.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쨌든 아이들이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해요. 어머님만 괜찮으시다면
이번 주말에 아이들을 데려오고 싶어요. 정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녀도 손자 손녀가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자신의 선택을 이해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 오렴 주말이 되었어요. 정옥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손자 손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했죠. 비록 떠나온 결정이었지만 그들을 맞이할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정오쯤 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준호가 운전하는 차에서 민우와 서연이 내렸어요. 수진도 함께였죠. 정옥은 현관문 앞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의 눈이 부어 있었어요. 최근에 많이 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정옥을 안았어요. 정옥은 손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민우도 할머니에게 다가와 포옹했죠. 준호와 수지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들어오렴 점심 준비했단다. 정옥의 새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를 시작했어요. 정옥이 준비한 음식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성이 가득했죠. 할머니, 이 집 좋네요. 민우가 어색한 침묵을 깨려고 말했습니다. 정옥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조용하고 좋아. 텃밭도 가꾸고 책도 읽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고 있단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돌아오지 않으실 거예요? 정옥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서연아, 할머니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란다. 식사 후 정옥은 손자 손녀를 데리고 집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작은 텃밭과 꽃밭을 보여주었어요. 민우와 서연은 할머니가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에 조금씩 이해를 하기 시작했죠. 할머니, 여기서 혼자 지내시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서연이 물었어요. 정옥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끔은 외롭기도 하지. 하지만 이건 내가 선택한 삶이야. 그동안 너희 할머니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구나. 민우와 서연은 천천히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처음으로 할머니를 한 사람의 정옥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자신만의 삶과 꿈이 있는 한 인간이라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이 문득 말했어요. 우리를 키운 건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였어. 민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이란 피가 아닌 함께한 시간과 정성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한 달 후 수지는 다시 떠났습니다. 그녀는 아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15년이라는 세월의 간극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어요. 결국 그녀는 다시 자신의 길을 떠났고 아이들은 정옥을 찾아와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정옥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하지만 난 내 삶을 살 거야. 정옥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집에 와서 함께 텃밭을 가꾸고 요리를 배우며 시간을 보냈어요. 준호도 종종 찾아와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죠. 정옥은 한평생 희생만 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텃밭을 가꾸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저녁에는 별을 바라보며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는 평화로운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정옥은 종종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제 그녀는 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피가 섞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정성이 가족을 만들어요. 그리고 누구나 자신만의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살지 않아요. 나는 나 자신이에요. 정옥은 이제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정옥이라는 한 명의 인간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자신을 위해 살기로 한 정옥의 선택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깨달음을 주었어요. 희생만이 정답이 아니며 늦은 후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은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요. 정옥은 더 이상 희생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찾아 나섰고 마침내 찾았어요. 나는 나 자신이다. 정옥의 작은 텃밭에는 이제 다양한 꽃과 채소가 자라고 있습니다. 마치 그녀의 새로운 삶처럼 싱그럽고 활기찼죠. 늦게 찾은 자신만의 삶이지만 그녀는 이제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었어요.